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6페이지죠. 36페이지 혼합물의 농도입니다. 저번 시간 이제 농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이번 시간 이제 그에 대한 응용, 첫 번째 응용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에 혼합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번 시간 이제 농도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줘야 되는 내용은 저는 여러분한테 일단 소금의 양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소금의 양을 구하지 않고 직접 구하는 최종적인 공식도 제공할 텐데 그때 전까지는 일단 혼합물의 농도를 구해봅시다. 먼저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혼합물이 두 가지 식염수가 있는 거예요. A% 식염수 Xg과 B% 식염수 Yg이 있습니다. 이걸 섞으면 이제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겠는가라는 건데 일단 몇 g이 되겠는가는 이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니까 어렵지 않죠. 과연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이제 농도를 구하는 식 자체가 농도가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데 일단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바로 농도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을 활용한다면 농도 A% 식염수의 소금의 양은 근데 물론 Xg이죠. 바로 이것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 대한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AX다.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던 식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인 소금의 양은 얼마냐? 소금의 양은 말대로 B는 소금물 Y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이제 100분의 BY죠. 자, 요거 두 개 더한 거, 이게 바로 혼합물 전체의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100분의 AX 플러스 BI다. 이걸 두 개 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간다면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자, 소금물은 지금 X 플러스 Y죠. 요 두 개 더한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이겁니다. 소금의 양은 이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줬을 거예요. 100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요 100은 분모백이죠. 이건 분자백이고 요게 이제 분모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이 약분돼서 남는 것은 요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농도에 관한 식인데 자, 이걸 구태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분해해 버리는데 분해한다는 것은 요거 X 플러스 Y분의 요거 X 플러스 Y분의 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계수 A와 B가 있겠죠.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라는 것은 이 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라는 것은 자, 요거랑 더 뭐가 됩니까? 자, X 플러스 Y분의 X랑 X 플러스 Y분의 Y를 더하면 이것은 1이 돼요. 1. 우리가 1이라는 것은 단위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확률의 합이 1이듯이 즉 이것과 이것의 합이 1은 A% 그런 소금물과 B% 소금물이 갖고 있는 이에 대한 가중치 또는 비중, 중요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0.4고 이게 0.6이면 자, A와 B는 이것은 4대 6, 40%, 60% 이렇게 비중으로 두 소금물을 섞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얼뜻 생각해도 만약 이 AX 비중이 크다면 X가 이제 A%죠. X가 A%이기 때문에 이 X가 만약 Y보다 크다면 그것은 A%와 B%가 있을 때 B보다 A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근사할 거라는 거죠. 근사치가 여기 더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 이게 많이 섞였으니까.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X가 Y보다 크면 농도는 A%에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게 아니라 등으로 표시돼야 돼요. 그럼 만약 X랑 Y랑 같으면 어떠냐? 요 X랑 Y랑 같으면 이것이 0.5, 0.5가 되기 때문에 0.5, 0.5란 건 2분의 1과 2분의 1이죠. 2분의 1과 2분의 1은 이것은 A와 B의 어떤 평균의 의미가 있어요. 평균. 이것과 이것의 이제 가운데 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일일이 소금의 양을 구하지 않고 이 내용을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g과 이것이 400g이 있다 합시다. 400g.
그럼 이 두 가지 소금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이렇게 구해주지 않고, 자, 마지막 이 최종 공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종 공식은 이 5% 소금물은 이 400g과 100g이니까 500g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비중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플러스 이것은 5분의 4 곱하기 10%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5분의 1과 5분의 4, 여기 이것은 5% 10%. 그래서 우리가 암산으로 되면 이것은 약분돼서 1이 되고, 약분돼서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4, 2는 8의 1이니까, 그죠? 이것은 9가 되겠죠. 이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보다 이것이 비중이 훨씬 크니까, 이것은 여기에 가깝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식도 이용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와 여기 차가, 여기와 여기 차가, 이것이 5% 차이가 나는 거죠, 5%. 근데 요것이 10대 40, 그러니까 1대 4잖아요, 1대 4. 근데 아까 비중이 여기 가깝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1대 4라면 거꾸로 이것이 1대 4, 여기가 1대 4가 되는 이런 비중으로 답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가깝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중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5%를 이렇게 4대 1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1대 4지만 이거를 4대 1로 나누면 5%와 10%를 4대 1로 나누면 이게 9가 되죠. 그래서 답이 9가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식이 이렇게 암산으로도 가능한 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혼합물의 농도보다는 이것은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평균, 가중. 그러니까 이 가중치라는 거죠. 가중치. 가중평균이라 해갖고 우리는 앞으로 뒤에서 평균 구할 때 사용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은 상당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료해석 분야에 있거든요. 자료해석. 우리가 요 응용수를 끝나면 바로 자료해석으로 들어가는데 수리 분야는 자료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이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혼합물의 농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내용 가중평균과 그리고 자료 해석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터득해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날과는 좀 다르게 첫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멈추고 그리고 계산하라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풀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로 아니면 이제 사후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요 시간에는 조금 바꿨어요. 원래 이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진도가 좀 덜 나가는 것 같아서 첫날은 이렇게 좀 강행을 하다 보니까 진도는 많이 나갔지만 여러분한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멈췄다 들었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진도는 좀 덜 나가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하진 않지만 약 1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동영상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0분이 아니라 어떤 40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다면 다음 같은 거죠. 다음 문제 봅시다. 지금 5% 시험수, 5% 시험수, 아까 이것이 A% 시험수 Xg과 B% 시험수 Yg 있죠. 이때 섞었을 때 시험수 농도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물론 아까 풀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각각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풀어본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식의 우린 지금 여기서 가중치에 대한 혼합물의 농도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는 바로 그 전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XY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구한 방법은 이거죠. 자, 이것의 합이 가중치로서 합이 전체적이가 500입니다. 500에서 이것은 500을 10으로 약분시면 50분의 16이죠. 50분의 16. 50분의 16 곱하기 얼마? 5. 다음에 플러스 50분의 34 이렇게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되면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 여러분이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떤 B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B를 구하는 건 이제 나중 문제고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터득해 보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세 번째 5%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었더니 6%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다. 이때 5%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는 농도를 구하라 했는데 농도가 아니라 이때 이거 xg과 이렇게 8% yg을 섞었더니 이것더니 6%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지금 5% 소금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x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구했습니까? 물론 이걸 xy로 넣으면 x라고 y로 넣으면 이때 이제 x 플러스 y가 300이다. 이 식을 더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2개 넣으면 이제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식을 2개 만드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튼 5%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봤다면 이때 8% 소금물은 이걸 우리가 암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y는 300-x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중치, 이거의 가중치는 전체 300분의 x 곱하기 5%가 들어가는 거죠. 자, 플러스 300분의 이 가중치는 300-x 그리고 곱하기 8%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다? 이것이 6%다. 이걸 만족한 이제 x에 관한 일자 방식을 풀어주는 거죠. 자, 물론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면 300을 곱하고 이건 5x, 이건 이제 2400-8x, 그럼 이것은 6318, 1800, 그런 다음에 x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주는 건 이제 여러분이 구해줬다고 보고, 요 정도까지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 지금 뭐 가장 간단한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에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자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가중치에 관한 이제 두 번째 문제였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2번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4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A가 이것이 15%. 자, B가 몇 프로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은 4대3으로 섞은 거죠. 가중치가 4대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섞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섞었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럴 때, 자, 아까는 A, B, X, Y가 다 주어지고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전에는 자, 농도는 주어지고 요 B 중에서 일부만 주어졌죠. 전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X, Y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때는 자, 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전체 몇 프로? 21% 소금물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것은 얼마를 섞었겠나, 몇 퍼센트 농도를 섞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내용 자체가 그저 어떤 이거랑 합쳐서 이걸 구한다면, 처음엔 이걸 구하라는 거라면 두 번째 이걸 구하랬다가 그 다음에 이걸 구하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농도고 이것은 소금물이고 이것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래서 이걸 구하랬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정리되면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4대3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중치가 7분의 4 곱하기 15%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이 B%, 이게 21%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내용 자체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번 풀어보면 여기가 양변에 7을 곱하면 이것은 60 곱하니까 60 플러스 3B는 이 7이죠. 그러니까 7일은 7, 7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60을 넘기니까 7이 14, 7일은 7. 그래서 60을 넘기니까 이 3B는, 자, 그래서 이제 60을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이제 B는 알다시피 29%가 나올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거, 주어진 조건이 좀 다양하다 뿐이죠. 자, 마찬가지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농도가 다른 A, B 두 소금물이 있다. A는 200g, B는 100g을 섞었더니 10% 농도가 되었다. 또 A% 소금물 Xg과 300g과 B 300g을 섞었더니 이제 11% 소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A, B 농도가 다 안 주어진 거죠. A, B 농도가 다 안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 농도가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은 2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것이 200, 100 이렇게 섞었더니 이것은 10%가 나왔고 두 번째 300, 300 섞었더니 이것은 11%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미지수를 2개 보고 이것은 주어진 조건이 2개니까 2개씩을 세운 다음에 연립 방식을 풀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미지수가 AB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가중치인데 가중치가 이제 300분의 2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분해서 3분의 2 그다음에 A 플러스 요 가중치는 3분의 1에 B죠. 요게 10%가 나온 겁니다. 그때는 똑같이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은 2분의 A 플러스 B가 11%라는 거죠. 똑같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면 이것은 2A 플러스 B는 30. 이것은 A 플러스 B는 20이죠. 그래서 위아래 빼준다면 자, A는 빼주니까 A는 이제 8%가 나올 겁니다. 이제 8% 이렇게 A는. 여기서 A가 나오고 B는 소거되니까 그래서 바로 A는 8%가 라는 답이 나오겠죠. 원리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이용 범위가 넓으니까 잘 알아두라고. 자, 다음 볼까요? 잘 봅시다. 자, 다음 이제 일에 관한 문제인데 일에 관한 문제도 크게 이제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보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잘 나오는데 하루 1시간 동안 주어진 일의 양이 주어질 경우, 그러니까 A와 B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각각 A가 1시간 동안 일의 양 A, B가 1시간 동안 일한 양 B라면, 자, A, B가 하루 또는 1시간 동안 같이 일한 양은 A 플러스 B겠죠. 자, 전체량을 Q로 봤을 때 이때 걸리는 날짜는 그지? 뭐 A 플러스 B분의 Q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교재 요거에 관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려고 하고, 제가 준비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이것은 NCS 유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NCS를 할 적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 NCS를 같이 듣는 학생도 있고 고전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들을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로 NCS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일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이 풀어본 방법은 요거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NCS에서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 풀어볼 기회를 가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전체를 첫날은 A 혼자서, 둘째 날은 B와 C, 셋째 날은 A와 B, 넷째 날은 A, B, C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C 혼자서 5일 걸렸다. 그러면 A, B, C가 같이 일을 했을 때 며칠 걸리는가? 자,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여러분이 오해를 낳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만약 각각이 하루 할 수 있는 하루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자,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20A라고 하고,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20B, C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20C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럼 첫째 날은 A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A만큼이란 거죠. 자, 둘째 날은 B가 C가 했어요. 그래서 B 플러스 C만큼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은 이제 A와 B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A 플러스 B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것은 같이 했죠. A, B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C가 혼자 했어요. 그래서 C.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체 한 일의 양이 뭘까요? 전체 한 일의 양은 보다시피 A가 2번, B가 2번, A가 3번, B가 3번, C가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3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일의 양이 되는 거죠.
이거 알겠습니까? 전체 일의 양은 바로 이렇게 다 끝난 일의 양이 이게 전체 일의 양이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가 전체 일의 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ABC가 처음부터 같이 일을 하면 며칠 걸리겠는가? 결국 ABC가 함께 일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이것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3일이 나옵니다. 뭐 보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잘 안 드나 보더라고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유형은 잘 안 나오고 더 잘 나오는 유형은 바로 다음에 보는 이런 식의 유형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루 동안에 A가 하루 동안에 또는 며칠 동안에 X일 동안에 또는 한 X 시간 동안에 전체 일을 마쳤다는 거야. 이런 조건이 더 많이 나와요. 아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지금은 그 전체 일을 며칠 만에 마쳤다 또는 몇 시간 만에 마쳤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기 전체 양을 일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단위수라는 거 있죠. 확률이 이르듯이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봐. 물론 이거를 전체 일의 양을 Q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Q로 보더라도 나중에 약분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로 보는 것이 경험상 낫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X일 동안 또는 X시간 동안 마쳤다면 X일이든지 X시간 동안 마쳤다면 그렇다면 하루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량은 X분의 1로 보자는 거야. 아까 전체 일을 1로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B가 Y일 동안에 일을 마쳤다면 B가 하루 동안에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량은 Y분의 1이다. 자, 그럼 AB가 함께 일을 했다면 결국 하루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량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은 XY분의 X 플러스 Y입니다. 하루 동안 일을 하면. 그러면 AB가 함께 일을 마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전체량은 1인데 AB가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 한 일량은 XY분의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자, 이것분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것은 X 플러스 Y분의 XY가 되죠. 그죠? 이것은 분모이기 때문에 이제 역수로 나오는 거야.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공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공식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이 응용되거든요. 응용되지 않는 이것은 더 쉽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여러분이 조심해 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왕복하는 문제 있죠. 갈 때 속력은 X, 올 때 속력은 Y다. 그때 평균 속력은 뭐냐? 이거랑 아주 비슷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균 속력은 여러분 이것이 조합 평균이라고 하고 이것은 X 플러스 Y분의 2XY였죠. 이것은 여기 2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도로 제한된 경우고 대부분은 이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원리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하건 아니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구하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한번 풀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갑이 혼자서 4일 걸리니까 갑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4분의 1이고 자, 은은 혼자서 6일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6분의 1이죠. 함께 했다. 그러면 이 더하는 거죠. 더하면 이거는 12분의 이것은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분의 5가 되는 거죠. 12분의 5. 그럼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며칠 걸리겠는가? 그러면 이것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지? 이것은 둘 다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전체량을 1로 본 거죠. 처음부터 1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답은 12분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5분의 12. 자, 5분의 12는 이것은 5, 20, 2.4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아까 공식에서 이것이 XY라면 바로 X 플러스 Y분의 XY가 나왔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Y는 4일, 6일, 10일이 되고 X 곱하기 Y는 그지? 6, 4, 24가 되는 거죠. 24. 그래서 이것은 2.41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구한 2.41과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공식을 활용해서 더 쉽긴 하지만 항상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공식을 활용하지 않고 이 원리가 이용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문제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5번 풀기 전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보다시피 이렇게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A관은 3시간, B관은 6시간, C관은 4시간 걸리죠. 이때 3개 관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물통을 채우는데 얼마 걸리는가 물어보잖아요. 4번 문제 말이죠. 자, 이건 이제 하나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3개로 구하면 돼요. 그때 이제 공식이 없죠. 4번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본다면 A관은 3분의 1. 그러니까 A는 1시간 동안에 3분의 1만큼 하는 거죠. 3분의 1만큼. 자, B관은 1시간 동안에 6시간 걸리기 때문에 6분의 1만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관은 4시간 걸리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이 이것이 1시간 동안 일어나고 결국 이것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원리가 이제 2개냐 3개냐 차이지 조금 더 복잡해서 3과 6과 4를 이걸 최소 공배해서 구하면 이건 12가 되겠죠. 12. 12로 통분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해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좀 아까 구한 그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자, A가 10을 걸리니까 A는 하루에 15분의 1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 B를 함께 해서 10일 걸렸다는 거고, 그러면 B 혼자서 며칠 걸리는가? B 혼자서 걸린 일을 우리가 Y로 한다면 이것은 며칠 걸리니까 Y일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Y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해서 10일 걸린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럼 여기다 며칠? 10일 걸리면 이것이 1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이것은 이것뿐이 이거로 보지 말고 그대로 이것은 하루에 할 수 A와 B가 한꺼번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곱하기 10. 이건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11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의 전체다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분하는 방법보다 이제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이것은 이렇게 15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이것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자, 책에서 이걸 통분했는데 뭐 통분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넘겨서 구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 값을 좀 구해주면 돼요. 그 계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인데 글쎄요, 이게 쉽지 않습니까? 이 과정도 책 방법과는 좀 다르게 본다면 이 15를 넘기면 이것은 y분의 1은 10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통분하면 이것은 30분의 이것은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30분의 3 이것은 10분의 1이고 30분의 2가 15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3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y분의 1이 30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3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구하는 것이 쉽겠네요. 이 방법이. 딱 이것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다시 역수 취급해야죠. y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아까 구한 원리 중에서 이제 거꾸로 B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는가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농도도 혼합물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아니면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NCS에서도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직무 능력 검사에서도 잘 나와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런 식 유형이 잘 보이더라고요. 자, A가 혼자 마치는데 6시간 걸리고, B가 1시간 도와줘서 4시간 30분에 끝났다. 자, B 혼자서 할 때 몇 시간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B 혼자서 할 때 Y시간 걸린다 라고 가정하고 Y에 관한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문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A 혼자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A는 바로 1시간에 6분의 1만큼 하는 거고, 여기 B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B는 바로 전체 일을 마치는 시간이 Y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Y분의 1만큼 하는 거죠. 1시간에 Y분의 1만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 혼자서 일을 마치는데 6시간 걸릴 일을 B가 1시간 도와줘서 4시간 30분에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요. A, B가 같이 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A, B가 같이 한 시간과 A만 한 시간을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4시간 30분은 이것은 2분의 9시간이죠. 2분의 9시간. 그럼 바로 A는 얼만큼 이랬냐? B가 1시간 도와줘서 4시간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A는 2분의 9시간 동안 한 겁니다. A는 2분의 9시간. 자, 그 다음에 B는 1시간 동안 일한 거죠. 그래서 자, 플러스 B가 1시간 동안 일한 이 Y분의 1이잖아요. Y분의 1. 지금 구한 Y분의 1. 그걸 Y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다? 전체 한 일의 양 1이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조금 앞에보단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 자, A는 1시간 할 수 있는 양이 이거, B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이거. 근데 얘는 A는 2분의 9시간 했고, B는 1시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마찬가지죠. 뭐 이거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Y분의 1을 이걸 이쪽으로 넘겨야죠. 1 마이너스. 요거 넘기면 이제 이것은 3, 2는 3, 3군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이것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 이렇게. 이것은 4분의 3. 그러니까 이것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Y분의 4분의 1이니까 Y는 4시간이 될 겁니다. 4시간. 그래서 답은 7번 이제 4시간으로 답이 나오겠죠. 자, 조금은 우리가 어려운 조금 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적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이제 7번 문제였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가 또 나오네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8번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